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평가 화학 원의 해설을 맡은 김진희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수능을 다 치룬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정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치른 이번 11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화학원의 전범위에 가까운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물론 전범위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4단원에 이제 산화환원 파트는 나오지 않았죠. 자, 하지만 화학원 전범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30분 동안 시험을 볼 때 화학원 20문항을 풀어내는데 수능과 가장 유사하게 전범위에 걸쳐서 이 20문항이 골고루 출제된 이런 시험을 경험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11월 학력평가를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화학원의 전범위 시험을 볼 준비가 안 되었는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직 고등학교 3학년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철저하게 21월 학력평가의 분석을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화학원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화학원의 내용을 어떻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총평과 해설 강의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번 11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봤을 때 난이도가 한 중중상 정도? 그러니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쉬운 그런 시험도 아니었던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지가 4페이지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4페이지는 당연히 가장 어려운 초고난이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를 좀 판단하는 거는 3페이지 문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11월 학평은 3페이지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럼 뭐 적당한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당연히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죠. 하지만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유사하게 이제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문항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연습하기 좋고 분석하기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눈여겨서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번에 총평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문항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서 되었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요즘 트렌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문항들 어떤 단원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문항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단원하고 4단원이 가장 내용도 많고 중요한 단원이죠. 우리 화학원에서는. 그래서 문항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 4단원에서 마지막 파트인 이 산화환원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여기서 문항수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자, 1단원부터 조금 선생님이랑 짚어보자면은 우리 생활 속의 화학, 이제 화학의 유용성과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서는 당연히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문항들로 우리가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죠. 자, 화학식량과 몰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죠. 우리 화학원의 만점이냐 아니면 또는 1등급이냐 요걸 가릴 수 있는 초고난이도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파트이고요. 자, 4단원, 네 번째 중단원, 용액의 농도 파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요즘 들어서 화학원의 이 용액의 농도 파트에서 계산 문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번 11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8번 문제, 10번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8번 문제 같은 유형이 조금 더 중요하고 이게 실제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살짝 더 올라가서 복잡한 계산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실제로 해설할 때 이 8번 문제 조금 더 눈여겨서 보도록 합시다. 자, 2단원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2단원 원자의 세계에서는 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글씨를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놨죠. 자, 원자의 구조 파트에서 동위원소 그리고 평균 원자랑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 화학원이 개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15번 문제 있다도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모형의 변천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이 개정된 이후로 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번 모의고사에도 역시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4개 단원 중에 가장 양이 적은 파트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요. 조금 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연습해 놓는다면은 이 3단원은 어렵지 않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단원 같은 경우에도요,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자, 이 부분이 화학원 개정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파트인데 여기서도 계산 문제들이 조금 계산할 게 많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것도 전통적으로 어려운 초고난이도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파트이죠. 이따가 19번 문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요 산화환원 반응과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요 파트에서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산화수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산화수 이용해가지고 계수 맞추는 그런 문제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단원별로 문항 분석을 끝냈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 자,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념 정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은, 자, 2023 수능 개념 김진희의 퍼펙트 깨니 화학원 선생님이 정말 알차게 강의 준비를 했고, 여러분이 화학원 기초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차근차근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개념 강의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는데 아주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